너는 내 운명이다. 신성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에너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는 참 복잡합니다. 우리 각자는 어머니 아버지와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지요. 어떻게 잘했든 간에 그러니까 신체적인 감정적으로 친밀한 부모님이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형성했던 관계는 우리가 평생 겪게 될 경험 속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관련된 상처 때문에 겪는 대부분의 심적인 고통은 부모님 자신이 처리하지 못한 고통과 치유되지 못한 트라우마의 결과입니다. 트라우마는 전승되며 세대를 거쳐서 복제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선에게 트라우마를 물려줄 수 있는 것처럼 지혜와 재능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의 기호는 온전하게 만들기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 생에서 부모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 또는 변혁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는 이들이 많겠지만 우리 모두는 가족 사이의 부정적인 순환을 끝내고 영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함을 되찾을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권장에서 당신은 우주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성 에너지와 연결되는 방법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인간 즉 당신을 이 세상에 낳아준 부모님에게서 국한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혜의 길을 걷던 중에서 자연과의 연결해서 큰 위안을 찾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서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았음을 알게 된 저는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달과 별 나무와 강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제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당신 역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이며 이곳을 집으로 삼고 있는 모든 생물, 식물, 동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과 사이가 좋다면 내면 작업의 이런 측면까지는 굳이 탐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당신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인간관계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는 미묘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입양된 사람이라면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와의 관계를 탐색해도 됩니다. 만약에 친부모를 만나본 적이 없다면 에너지적인 수준에서 이 관계를 조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만난 적도 심지어 사진을 본 적도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런 에너지적인 수준에서 조사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부모님 중에 한 분 혹은 두 분 모두가 안 계셨거나 당신을 학대했거나 부셨거나 돌아가셨다면 사정에 있는 내면의 명상을 자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사를 마주하고 처리할 때는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만일 당신이 현재 부모라면 이 장의 초점을 부모님과 당신의 관계에 맞추기보다 당신이 부모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혜도 맞춰야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아이가 어떤 모습이 될지 혹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우리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영혼의 길을 가지고 이 삶 속으로 들어왔으며 우리는 그저 아이를 보살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나갈 때 아이를 지켜보고 돌봐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아이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무거운 짐에서 부모 노릇을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생각에서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으며 진실한 모습으로 가족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나 자신이 집중해도 된다고 들어줘도 된다고 스스로를 허용해 주세요. 부모님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은 어린아이일 때 우리는 부모님을 신으로 봤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보호자, 부양인, 양육자이자 안내자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처음 연애를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부모님의 애정 가득하고 안전한 품에서 지내었다면 이런 경험은 우리의 남은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느끼는 안전함의 정도에 대해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단절되어 있었거나 그들의 영역이 부족했다면 이런 경험 또한 우리의 현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련된 상처, 보호, 사랑, 받아들여짐의 감각,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이상실된 그 느낌입니다. 버려짐의 상처는 상처와 함께 홀려 넘겨졌다는 느낌이 들 때 더 발전하는 반면에 어머니 아버지와 관련된 상처는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이나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욕구를 충족히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상처를 어른으로서의 삶에 끌고 와서 그 해결책을 로맨틱한 관계에서 찾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관련된 상처가 로맨틱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방식은 불안,
동만 질투 등등 상처 입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형은 우리 대부분은 어머니 아버지 또는 양육자의 손에 자라나면서 나오는 유형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의 요점은 부모님을 비난하는 탓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마음에 어떤 것이 공명하는지를 알아차는 데에 있습니다. 부재하는 부모, 부재하는 부모는 육체적으로 거의 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부모를 말합니다. 학대하는 부모, 학대는 통제와 지배의 표현이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심각하게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트라우마적인 감정적으로 굳어있는 부모, 감정적으로 굳어있는 부모는 아이와 육체적으로 같이 있지만은 감정적으로 부재하는 것과 다름없는 부모를 말합니다. 중독 문제가 있는 부모, 일, 돈, 성 또는 중독성 물질에 대한 중독이 사로잡혀 있는 부모는 산만하고 회피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아이가 부모에게 가닿을 수 없는 느낌을 줍니다. 감정을 감당치 못하는 부모, 자기 자신과 아이를 적절히 돌볼 수 없는 이 부모 유형은 아이에게 기대어 정서도 도움받고 거부하는 부모, 거부하는 부모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학대 또는 거부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책감 전략을 쓰는 부모, 이 부모 유형의 부모는 죄책감 수치심 작전을 써서 아이가 자신에게 순응하게 해야 합니다. 꿈 파괴자 부모, 꿈 파괴자 부모는 매우 비판적이고 의심이 많으며 냉소적입니다. 감정을 느끼고 경계선을 세울 권한은 당신의 부모를 향한 엄청난 사랑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날이 선 경계선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자신의 기분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이 있습니다. 27살 여성인 애나는 제 프로그램 수강생으로 몇 년간 감정적 정신적 상태가 좋지 않아 고생 중인 어머니를 보살펴었습니다. 저는 동의하며 보기를 거두겠습니다. 제게도 그녀와 같은 입장이 있어 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고통을 부모님과 함께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버림받거나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나를 봐주지 않고 나를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고 버렸다고 느끼는 방식들을 내면으로 들어가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배틀을 이해하는 이런 부모님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분노, 원망 또는 슬픔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경계선을 세워야 할 때는 좋지 않은 감정이 지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의恩師를 부정할 때 제가 21살 저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관찰하고 세상을 재검토하고 신념체계를 재설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제가 3살에서 16살까지 위탁가정 안팎에서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 엄마에게 말해주자 엄마는 이런 현실을 부인했습니다. 그 경험 이후에 저는 엄마를 개입시키지 않고 치유 작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저는 엄마가 너무나 많은 큰 사건을 겪어봤으면서도 꿋꿋이 잘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연민과 존경심을 갖게 되었으며 저는 더 이상 엄마에게 치유 작업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그저 자신의 과거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치유를 강요하는 것은 어린 행동이 아닙니다. 엄마를 고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대신에 저는 엄마가 극복해온 모든 것에 존경심을 품었습니다. 제가 그 지혜를 쓰지 않게 되자 마침내 엄마는 치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하면서 개방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모든 가족 체계 안에는 특이점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한 명쯤 있습니다. 특이점을 지닌 이 가족 구성원은 깨어난 사람이자 대물림된 가족 트라우마 역기능 또는 혼돈의 악순환을 끊는 데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당신의 가족 체계 안에서 특이점을 지닌 가족 구성원일 것입니다. 특이점을 지닌 가족 구성원은 가족의 패턴에서 벗어나 상황을 계획할 때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큰 슬픔에 지나가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족에서 사랑받지 못했다고 거부당했다고 그들과 있을 때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 관계 방식들을 그들을 위해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길에 따라서 자신에게 딱 맞는 타이밍에 치유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부모님이 당신의 경험에 틀렸음을 지적하거나 묵살한다면 그것은 부모님이 자신의 과거와 그에 따르는 죄책감을 직면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들은 내면 작업을 돕고 싶은 벅찬 욕망을 느낄 때 나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아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몇 년 전의 그 경험 이후에 엄마는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엄마가 제게 어떤 선물을 주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 경험을 부정했을 당시 저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저 자신을 인정해 주겠다고 밖에서 인정을 구하지 않겠다고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또 저는 숲속에 있을 때나 영적 의식에 참여할 때면 언제나 매우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신성한 어머니의 에너지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엄마의 결백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시기에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얻으려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우리에게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용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와 관련된 상처, 우리는 부모님의 움직임, 행동, 패턴, 표현 방식을 거울처럼 반영합니다. 만약에 어린 시절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과 화목하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 관한 기억이 고통, 심판 또는 혐오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거부하는 마음이나 수치심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와 관련된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 거울을 보던 저는 문득 제 얼굴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이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눈과 코를 닮았고 이 사진에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는 엄마가 못생겼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엄마는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거울 비친 저의 모습을 보니 엄마가 떠올랐고 저는 아직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엄마에게 새로운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닮은 저의 모든 모습을 천천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거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저의 자질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한번 자기 거부와 어머니에 대한 거부라는 어둠을 기꺼이 직면하게 되자 저는 더 깊은 자기 사랑과 통합의 감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사소한 일에 불안해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너그러워지는 법, 우스꽝스럽게 노는 법,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는 법, 저 자신을 믿는 법,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침내 엄마가 지니지 못했던 모든 자질에 대해 화낸 일을 끝냈을 때 저는 엄마가 지녔던 모든 자질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특성 마음이 편안하고 일리했을 때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촛불을 켜고 다음의 글쓰기 주제를 따라서 글을 써보세요. 어머니, 내가 싫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내가 거부하는 어머니를 닮은 나의 모습은, 내가 어머니에게서 항상 원했던 것은, 내가 좋아하는 어머니를 닮은 나의 모습은, 아버지, 내가 싫어하는 아버지 모습은. 글쓰기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뭔가요? 있나요? 글쓰기 과정을 해 나갈 때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세요. 가끔 당신이 정말 싫어하는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당신은 자신의 본성과 싸우게 될 것이며 당신이 양육자에게 받았던 것 하지만 결코 받지 못했던 것들에 주목하세요. 당신의 로맨틱한 관계 속에서 그것의 존재가 보이지 않나요? 자, 부모님과 닮은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면 자신을 더 깊이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결백함을 알아주기 에 대해서 이 적관적인 경험이 있고 나서 나는 배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치유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마체테를 건네주며 준비됐나요? 이제 당신의 조상줄을 끊을 거예요. 3일 반 동안에 저는 엄마와 삶과 엄마가 겪은 고통, 트라우마에 관한 비전을 봤습니다. 그 비전에는 심지어 제가 타기 전의 일까지도 나타났습니다. 나서 내 마음속에 영석이가 쏜 듯한 두 개의 버블이 나타났는데 왼쪽 버블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견뎌낸 엄마. 엄마는 세상을 헤매면서 생존을 위해서 고통했고 엄마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자신을 안내해줄 사람도 없는 상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게 무언가를 빚진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는 저를 보통의 부모님처럼 사랑해줘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엄마에 대한 저의 기대와 실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본 제 마음은 한결 누그러졌고 엄마를 향한 원한과 분노도 풀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를 엄마가 아닌 한 여성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생에서 엄마가 신성한 어머니 원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성이 모성이라는
것을 접한 적이 없었으며 지금까지도 어린 나이와 비슷한 수준의 감정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열리면서 저는 어린 소녀였을 때 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깊이 수용하는 마음을 낼 수 있었고, 엄마가 왜 그런 것들을 제게 해주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은 연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년에 걸쳐서 아야후 아스카 의식을 수십 번 치르는 동안에 제 조상들의 상처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고통과 내 신경계를 타고 흐르는 두려움을 직면하자 어둠이 저를 감쌌고, 아야후 아스카는 저 자신의 큰 슬픔을 처리하도록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과 분노에서 벗어나 더 높은 우주적인 에너지의 신성한 포옹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시기는 저를 위해서 자리에 함께 해준 남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를 다시 자리로 앉혀주거나 제가 두려워할 때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이 선한 남성들 모두에게서 아버지의 어머니를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저는 내면에서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고, 풀나무 물에서도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치유되기 시작하자 엄마의 상처도 치유되기 시작했고, 아무런 적어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홀로 길을 개척 하려는 제 의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조상들의 트라우마 패턴을 깨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고통, 학대, 중독, 폭력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을 끝내고 사랑, 겸손, 연민, 진실을 대물려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러한 여정 중에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당신 곁에, 당신을 돕는 조상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성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에너지 체현하기. 자, 부모님에서 신성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에너지는 무조건 사랑의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연, 동물 모든 자에서 자연 속에서 자 어떻게 인생에서 스스로 책임지기, 내 삶의 통치자가 되기, 즐거움을 우선시하고 많이 웃기, 우짜 편지 쓰기 리추얼. 부모님께 편지를 쓰세요. 주의점은 어떤 경우에도 이 편지를 부모님께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당신만을 위해 쓴 것입니다. 가슴을 여는 심상화. 편지를 쓴 뒤에 눈을 감고 앉아 부모님의 에너지와 연결되세요. 부모님을 어린아이라고 상상하고 그들의 순수함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앉아있는 공간을 초록색 안개와 분홍색 안개가 채우고 있다고 상상하고, 그 안개가 당신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와 부모님의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을 심상화하세요. 불태우듯이 편지를 재단에 놓아두세요. 그러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에 편지를 물에 태우거나 물이 담긴 그릇에 담가서 녹이세요. 마무리 기도는 가슴에 손을 얹고 신성한 아버지와 어머니 에너지를 불러오세요. 소리내어 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내가 당신에게 부여한 역할과 바람들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나는 기꺼이 당신의 결백함을 봐주겠습니다. 이 조용한 공간에 앉아있는 동안에 당신의 에너지를 의식해보고 당신이 지구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심상화하세요. 당신을 안아주고 보살펴줄 영의 신성한 품에 안기세요. 이 사랑 가득한 연결은 당신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관련된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부모님을 탓하거나 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모님과 치유 과정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업은 당신의 치유와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관련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감정을 온전히 듣게 명확히 내 받아들임이나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중에 내면 작업을 하는 부모님의 밑에서 자란 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와 심오한 대화를 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결점, 과거의 트라우마, 내적 장애물을 지니고 있는 인간적인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부모의 모습을 읽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가슴속 마음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뀌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며 부모님과의 개선된 관계까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의 에너지는 꼭 부모님에게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에너지는 스스로를 보살피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경계선을 세우고 내적인 목소리를 따름으로써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신성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에너지가 다가가는 것은 우주적인 사랑,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현지 쓰기 리추얼은 필요한 만큼 여러 번 해도 됩니다. 영성은 당신을 위한 것이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경험은 정당하고 타당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통제는 당신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요 넘어갑니다.